안녕하세요. 혼술만의 단주일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술 마시는 여자라는 수필집을 쓴 박경희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서 혼자 술 마시는 여자라는 책까지 쓴 제가 왜 술을 끊게 되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의 이야기부터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혼술이 좋은 10가지 이유를 해서 밝혔던 그 부분들이 양면의 또 다른 면, 그게 앞면이라면, 혼술의 앞면이라면, 혼술의 뒷면, 약간 어두운 면, 아픈 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제가,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 체험과, 그 다음에 어, 생각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관계를 다시 이제 맺고 있는지, 이런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일상 하나하나의 시간을 술 마시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과 나누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아픔과 비슷한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곤란함을 갖고 계신 분들, 그게 크던 작던 간에 그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그 다음에 조언, 이런 것도 저는 기꺼이 환영합니다. 언제든지요.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건 자체는 결정적인 그날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혼술을 좋아해서 혼술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존중, 높을 준에다 무거울 중. 이 존중이란 말이 제가 이제 혼술을 하고 술을 마시고 술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했던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 혼술마녀 단주일기 이 채널에서는 매일매일 제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날의 핵심 낱말을 뜻을 좀 살펴보면서 어원이나 어떤 용례 이런 걸 살펴보면서 그게 제 삶이랑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힘들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아주 작은 단서 이런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낱말 풀이부터 들어갈게요. 술을 사랑하는 혼술 마녀, 술을 지금도 사랑은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지금 자중하고 아끼고 있는 거죠. 높을 존의 무거울 중인데 존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한다, 존중한다, 존엄성 할 때의 존이에요. 그래서 이 높을 존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술그릇 준이라고도 해요. 이 위에 있는 게 닭유, 이게 이제 술병, 술 항아리, 술그릇을 상징을 하고요. 이 마디촌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술을 받잡고 대접하는 그런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원래 한자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술이라는 게 귀한 사람, 높은 사람, 신이나 어떤 어르신, 뭐 조상님 이런 분들을 대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제 술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술의 어원이나 기원을 살펴보면 그리고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무탈하게 지어 주신 이런 은혜에 대해서 천지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가장 귀한 첫 해에 나오는 수확하는 곡식으로 이제 술을 빚어가지고 조상께도 나누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자 각 마을 각 문화마다의 신들을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웃과 주민들 가족이 이제 같이 나누는 게 술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술의 기원은 대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게 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의미로 지금 일상에서 쓰고 있고 술 한잔 하자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대접한다는 뜻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 그러니까 난 어떤 신세나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도 술 대접한다는 말 우리 이제 일상에서 쓰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는 회의 문자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보따리를 동여맨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뜻이랑 기원이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울 중이라는 거는 이제 보따리에 무거운 짐을 진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귀한 곡식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 뜻을 자원풀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고 무겁게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의미가 이제 높이요 귀중하게 대한다는 건데, 제가 혼술이 점점 이렇게 혼술의 세계에서 깊이 제가 빠지면서 본래 제 초심, 책에서 계속 강조했던 감사하고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부모님의 은혜나 그 다음에 이웃, 가족, 지인들, 그 다음에 사회나 뭐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여러 계기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래의 본연의 술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제 몸과 말과 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결정적인 거는 몸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딱 그 결과도 그 단주하게 된 결심을 했던 그 사건 다음날 그 결과지가 집에 택배로 우송이 됐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뜯어봤더니 저는 이제 딱 그거부터 봤거든요. 제가 이제 술이 많이 늘었다는 거를 저 스스로도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맛 GTP 그 수치부터 간 수치부터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러니까 문진표에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제 몸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2010년에 제가 쟀을 때가 감마 GTP가 16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6에서 21, 24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술을 한창 더 많이 마시던 그 2018년 전으로 제가 이제 그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는 50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경계 수위였다가 이번에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7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물론 감마 GTP 하나만으로 뭐 전체의 그 술과 간의 그런 결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다른 변이들은 제가 다 정상 수치, 정상 범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감마 GTP라는 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죠. 제 일상에서 술이 얼마나만큼 침범하고 잠식되어 있었는지 저의 일상을 그게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행히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위험하다, 검사 받아보시라 이런 진단을, 그러니까 추가 전화를 받지 않은 거는 매우 다행스럽지만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79라는 그 숫자, 2020년에 받은 감마 GTP.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여러 요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물에 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복용하는 약이나 그런 거가 많을 경우에도 이제 GTP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삼시세끼 밥이랑 술 외에는 뭐 제가 약을 먹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술이 아직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오장육부가 그 히로에라고 에오요 그 감정과 이렇게 되게 직결되어 있잖아요. 각 장기가 각각의 감정을 담당을 하는데, 간이 담당하는 게 이제 분노라고 해요. 분노, 화의 감정. 이게 말과 몸의 저의 최근의 상태랑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분노나 그러니까 서운함이나 억울함 이런 게 마음이 첫 책을 나오고 나서는 진짜 세상이 제 세상인 것 같고 막 고마운 일 투성인 거예요. 고마운 일 투성이고, 책을 통해서 이렇게 출판사를 통해서 연결되고 또 이렇게 독자들이 생기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인스타나 이런 데서 제 책을 인증해서 올려주고, 이런 하나하나 행복이 너무 기쁨이고 고맙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자체가 그 책 출간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반응과 응원과 이런 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간사한지라 더 잘 되고 싶고 왜 더 안 팔리지? 막 이런 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그 약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공자님 말씀처럼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화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거나 화내지 않으면 이제 군자가 아니겠느냐 하셨던 말씀처럼, 처럼이 아니죠. 이제 군자인 공자님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이제 표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서 세상에, 타인의, 남들에게.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욕심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한데 거치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마움이 원망이나 이렇게 서러움, 이런 분노, 이런 무기력함, 슬픔 이런 걸로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상태가 존중하는 마음, 대접과 감사하는 술 본래의 의미를 담았던 이 책의 그 뜻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고 왜곡되고 약간 약간 오염된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게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또 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몸말 말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상처가 몸에 병이 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말에 살기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기운도 붙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어떤 뭐 일을 하거나 공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보통의 자리에서도 제 뜻이나 생각을 전달할 때 그 땡스 투 캠페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는 당신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그 다음에 너 덕분에, 아들 덕분에, 남편 덕분에, 이웃 덕분에, 그리고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 개님, 별이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라는 말을 이제 주로 하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캠페인, 땡스 투 캠페인, 그러니까 덕분에 운동 이런 거를 전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제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란 말을 이제 뭐 입에 달고도 살고 책에도 많이 실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탓을 하게 되고 남 탓, 상대 탓,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가 아니라 이제 때문에 네 탓이다,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보다 그런 표현보다는 힘들다, 힘들다는 말이 더 나오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노염이 더 늘어난 게 되게 요인이 복잡한데 제가 또 이제 갱년기를 맞으면서 갱년기가 이제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제가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하고 또 이게 또 다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시너지는 좋은 의미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폭발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런 게 더 큰 거예요. 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표현이나 말투나 이렇게 상대의 표정에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를 무시해? 나를 함부로 여기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표현하지? 등등등 그냥 지나갔거나 귀에 담거나 마음에 남지도 않을 말들에 제가 연연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곱씹고 혼자 있는 시간에 또 혼술을 하면서 그게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곱씹어서 크게 만들어서 슬퍼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슬프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되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거 그런 상태로 제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정점에서 이런 일들이 제 몸과 말과 몸이 이렇게 신호를 엄청나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야 조심해. 경혜 너 이러다가 몸도 다칠 수 있어. 그리고 네 마음도 상할 수 있어. 그리고 네 말에 최근에 너무 가시가 많아. 그 가시에 사람들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아. 이렇게 돌볼 계기가 필요했는데 딱 그 6월 28일에 아니죠. 6월 28일이 아니라 5월 28일에 그날에 그게 아주 고마운 계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 단주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혼술로 채워진 그 일상을 어떻게 하나하나 채워나가는지 그 다음에 틀어진 관계나 어떤 어긋났던 관계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이어갈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소소하게 아주 작은 실천이나 다짐이나 어떤 해본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 느리게 살기. 음, 시간이 많아서 빚어진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모두들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절대적인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 느리게 살기, 그러니까 동선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젊은 삶을 살았다면 이 나머지 제 삶은 나머지 남은 저의 생애는 그러니까 동선을 최대한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에 갈 때도 다 메모해가지고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운동 겸 그다음에 세상도 볼 겸 강아지랑 산책도 할 겸 꽃냄새도 맡을 겸 하늘도 보고 바람결도 느끼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느리게 더 느리게 동선을 더 늘려서 물론 바쁘신 분들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시간이 코로나 이후 아니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뭐 은퇴를 맡고 계시거나 은퇴가 다가오시거나 이럴 경우 뭐 여러 시간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에 맞춰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셨다면 그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존중 그리고 말과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거 그게 이 이야기는 이제 두고두고 계속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다른 사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상 이야기나 제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런 이렇게 구린 음량도 안 좋은 이런 마이크를 썼냐. 그러니까 이거 마이크가 아니고요. 이렇게 딱 뒤로 돌아보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트9을 쓰고 있는데 노트9의 펜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제 무삭제, 무편집으로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계속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펜으로 이제 온오프를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그래서 혹시 이런 건 뭐 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더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제안이다. 이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를 이런 이야기도 이런 방향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제 뭐 댓글로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잘 반영해서 함께 그러니까 단줄기 이야기 차곡차곡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조금 길었네요. 제 이야기가. 첫 방송 이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이제 진솔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